방금 소개받은 부분입니다. 김상겸 교수님께서 정부 조직 연역이라든지 그리고 잦은 정부 조직 개편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고치주의 반한다라는 말씀을 잘 요약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잦은 정부 조직 개편이 효율적 국정 운영에 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된 것인지를 하나의 예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른바 IT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발제문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IT 거버넌스 변화를 크게 3단계로 본다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정보통신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정보통신부 신설 이전에 오타가 났습니다. 이번에 정보통신부 신설 이전의 단계,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신설된 단계,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단계의 정보조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정보통신부 신설 이전에 이제 이른바 우리나라의 전산망이라는 표현, 망이라는 것은 전화 케이블만 준비했었죠. 그러니까 전화 케이블이 쭉 있다가 이제는 전화 케이블 위에 케이블 TV라는 것도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전산망, 정보통신 또는 전산망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의 먹거리는 이른바 정보통신 분야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과학기술처 그리고 최신부, 상공부가 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통신의 어떤 산업적 측면이나 또는 규제적 측면이나 정책 측면에 대한 법안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처들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이제 가해지니까 1992년 12월에 당시의 경제기획원, 재무부, 교육부, 상공부, 최신부, 과학기술처 이렇게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정보산업 국가전략계획이라는 걸 보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1994년에 정보통신부가 신설이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른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통신의 산업적 측면, 그 다음에 지능적 측면, 규제적 측면 등등을 종합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4페이지 끝에 보시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드디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정보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 관련 기능이 이제 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기존의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국가정보와 총괄 및 조정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보내고, 정보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정책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 육성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각각 이관을 하게 됩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을 그냥 요약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7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방금 살펴보신 말씀드린 것처럼 IT 거버넌스가 쉽게 얘기해서 종래는 과학기술처, 최신부, 상공부로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을 정보통신부로 합쳤고, 다시 정보통신부를 이제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원에 다시 또 분리했어요. 흡사 우리가 남자들이 매는 넥타이도 유행이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행을 만들지 않으면 넥타이라는 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10년, 20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넥타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유행을 잡고, 그래서 이제 넥타이가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요즘은 조금 넓어지면서 줄어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내년에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정보통신 IT 거버넌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형의 과정을 보면 똑같아 반복이라는 것이죠.
분산되어 있던 걸 합치고 또 분산시키고. 자, 그러면 이처럼 IT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것이 IT 발전에 약이 되었느냐 아니면 독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IT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에 대한 성과 및 평가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또 직감적으로는 많은 지금 피해가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지금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통령 후보 캠프는 물론이고 관련 연구기관, 키스디, 키사, 애트리, NIA 등등 많은 관련 연구기관들이 앞다투어서 차기 정부의 IT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 부처들은 발전적 정책을 개발, 수립, 집행하기보다는 현황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관련 산업들도 공격적 투자나 신기술 개발보다는 IT 거버넌스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부처를 직접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IT 관련 지금 IT 거버넌스의 축을 담당하는 부처들도 어떠한 논의와 정책이 만들어지면은 연말까지 일단 기다립시다 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어느 부서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IT는 그 특성상 생명 주기가 매우 짧아 순발력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주류에서 밀려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에 등장시켰을 때 모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삼성과 노키아와 LG가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노키아는 망했습니다만 삼성이 살았다. 거꾸로 지금 이제 애플이 삼성을 잡겠다. 즉 이렇게 지금 하고 그만큼 IT라는 것은 순식간에 주류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류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아직도 8개월 정도가 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는 투자 및 기술 개발, 정부는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답부족 상태에서 현황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래 IT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께서 차기 정부에는 정보통신부와 같은 IT 총괄 부서가 다시 신설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과 권한을 다시 통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권한과 기능을 내주기는 되게 쉬워요. 정보통신부를 해체해가지고 피자를 나눠 먹을 때는 굉장히 달콤했는데 나눠준 피자를 다시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정말 운이 좋아서 또 아니면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리더십이 훌륭해서 기능과 권한을 다시 통합한다 라고 할지라도 이미 전문 인력은 여러 부처로 분산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들마저 다시 통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있던 IT 전문 인력들이 다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다시 신설되는 정보통신부와 같은 조직에 불러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건 한번 가면 훌륭한 항상 조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그 사람을 필요하다고 해서 그 조직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 부처가 신설돼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면 그 부처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그렇죠? 자, 근데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그 인력들까지 다 통합을 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인력들은 이미 4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IT 동향에 대해서 무뎌져 동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처럼 한 번 망가진 IT 거버넌스는 단순히 부처를 복원한다고 해서 또 재편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정부 조직이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 발전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정권이 밝힐 때마다 특정 후보의 캠프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당선인 또는 그 참모 몇 사람의 물리적 구상대로 바꿀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은 분명 계획이 필요합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트렌드는 인수위원회가 꼭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건지 몰라도 인수위만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부조직 개편. 물론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은 정부 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법률은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서 정부조직은 얼마든지 개편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 조직을 헌법사항으로 헌법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조직 법정주의라는 한계 때문에 이를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 등 정부 조직의 대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부 조직 사항을 헌법으로 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헌법에 정했을 경우에 이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헌법 개정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탄력적인 대응을 못한다라는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만은 특별행정위원회를 급작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부처 간의 행정협의회를 설치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입니다. 바로 부처 간의 조직 통합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또 급작스러운 국가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학자들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차제에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 정부 조직도 아예 헌법에 못 박는 방안을 이번 제안에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